저는 그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두었으니까요. 예식장 예약 확인서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였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는 순간 제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떨립니다. 저는 약혼자가 옆에 있어 세상에서 가장 든든했지요. 같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어디서 살고 어떤 가정을 꾸릴지 꿈꿨습니다. 이 사람과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 그때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약혼자가 부모님과 전화를 하고 오면 표정이 굳어있곤 했거든요. 저는 그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설마 그게 제 운명을 뒤흔들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집안도 배경도 모든 게 안 맞는다고 하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죠. 제가 아무리 그를 사랑해도 그의 어머니 눈에는 그저 부족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돌아오며 수없이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정말 내가 그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도 마음을 열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득하려는 말 속에서도 이미 엄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두려움이 배어있던 거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순히 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그의 집안이라는 커다란 벽 앞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나는 꿋꿋하게 버텨보려 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계속 나를 못마땅해 했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내 마음은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고립된 기분이었죠. 처음엔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 하면서도 그 말 속엔 걱정이 아닌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나는 간절히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대답은 점점 짧아지고 약속도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내 존재가 그의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어느 날 그는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고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이야, 지금 장난이지? 하고 되물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멀리 나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우연히 그의 차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이었고 창문 너머로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나는 발걸음을 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 아파왔고 머릿속은 새하얘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나를 대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다 결국 물었지요. 오늘 누구와 함께 있었어?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요. 그는 눈을 피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내가 믿어온 시간과 추억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조차 없었고 오히려 차가운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눈물이 터져나와 그대로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렸고 숨은 거칠게 몰아쳤습니다. 길 위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눈물이 흐르는 사이 문득 그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내 손을 잡던 그 순간. 그때의 설렘과 믿음이 지금의 배신감으로 바뀌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내 전부라 생각했는데 회상은 곧 씁쓸한 현실로 이어져 가슴을 더욱 저리게 했습니다. 집 앞에 서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시 그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몇 번 마음속에서 수없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까 아니면 오늘 모든 걸 따져 물을까? 내 안에서 두 목소리가 엇갈리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왔어? 그 짧은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속 소용돌이를 알지도 못한 채 무심한 표정으로 채널을 돌리는 그의 손길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나만 모른 채 바보처럼 살아왔던 걸까? 가슴속에서 쏟아내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처럼 밀려왔지만 목구멍에서 막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그는 여전히 무심한 얼굴로 화면 속 웃음소리에 휩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테이블 위 컵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붉어지도록 힘을 주었지만 터져나오려는 분노는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봐야 할까? 내 시선이 무겁게 그와 화면을 오가자 그는 잠시 눈길을 돌리더니 애써 태어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내 속을 더 깊이 갈라놓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떨렸지만 속에 맺혀있던 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속일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움찔하며 눈동자가 흔들렸고 휴대폰 화면에 비친 이름을 본 순간 내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 말투와 시선은 이미 진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해? 내가 다 들었어. 그 여자랑 나눈 얘기까지.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을 가르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마음대로 해. 항상 의심만 하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넌 안 들을 거잖아. 화를 내며 되레 나를 몰아붙이는 그의 모습에 순간 억울함보다 깊은 배신감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야. 이제 나는 너를 더 이상 믿지 않아. 사랑도 신뢰도 다 끝났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짐 몇 가지를 서둘러 챙겨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다급히 제 팔을 잡으며 잠깐만, 오해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떠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집을 나온 저는 한참을 무작정 걸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는 속지 않아. 더는 참지 않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날이 막막해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낯익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어머니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무너져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다. 그래도 내 몸부터 챙겨야지. 그때 방 안에서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나오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집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마라. 사람보다 내가 먼저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또다시 벅차올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정집 창가에 앉아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결연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 사과 같으면서도 책임을 피하는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꼭 참고 물었습니다. 그럼 나와의 약속은 뭐였어? 나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정민아, 나도 많이 힘들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버리다니 결국 나는 그저 도구였던 거야.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이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울며 기다리는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여자로 살아가겠다고.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제 발걸음은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기며 아직은 아득히 멀어 보이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막장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는 내가 쓰는 이야기만 남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